안녕하세요. 우인입니다. 저번 칼로리 토크를 하고 다음 칼로리 토크의 주제는 뭘로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번 주에 주말에 친할머니가 왔다 가시고 나서 문득 생각난 게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외할머니의 옛날 얘기들을 한번 썰들을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른들의 옛날 얘기 듣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습관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고 저는 외할머니랑 같은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한 이불 덮고. 그러면은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루틴이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 좀 해달라고 쫄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른들 옛날 얘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는 저희가 절대 겪을 수 없는, 진짜 타임머신 생겨서 과거로 가지 않는 이상 저희가 겪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간접 경험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 옛날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막 군대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똑같은 얘기를 계속 2번, 3번 들으면은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전 되게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동생한테도 막 군대 얘기도 해달라고 해요. 동생이 GP병이었고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한번 GP 올라가면 몇 달씩 아무튼 GP가 이렇게 산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이걸 뭐라고 하지? 사단이라고 하나? 아무튼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거나 코로나 환자 접촉자가 나오면은 얘는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갔어요. 아무튼 그때 그 얘기 듣는 것도 되게, 저는 솔직히 좀 제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조금 재밌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대본을 안 써서 완전 두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전 대충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시대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그 편집을 하면서 팩트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틀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냥 알바 갔다 와가지고 좀 처치하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순서에 맞게 외할머니, 그러니까 조부모님들의 태어나신 연도를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할머니가 29년도에 태어나셨고 친할머니가 36년도, 친할아버지가 아마 27년에서 28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14년도에 태어나셨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분들은 거의 저희랑 같은 세대를 살아가셨고, 그리고 친할머니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조선분들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다 그 10남매세요. 돌아가신 분들까지 합치면. 그런데다가 저희 엄마가 막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됐는지를 이어서 이제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결혼을 말씀드리면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시대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대별로 시대별이라고 하니까 역사책 같네? 아무튼 시대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외할머니의 친오빠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의 먼치적 분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 외할아버지 먼치적이신 분이 외할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치셨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외할머니 친오빠분은 그러면은 외할머니를 시집을 보내면 되겠다 해서 외할머니가 시집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처음 갔을 때 외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셨대요. 결혼식에. 왜냐면은 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외할머니가 18, 19에 결혼을 하셨는데 시집을 가셨는데, 근데 그때 외할아버지 연세가 30대 중후반이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리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가난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30대 중후반이신데도 불구하고 앞니가 없으셨대요. 외형은 거의 할아버지랑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우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말이 왜 그렇게 됐냐? 그 외할아버지의 먼 직접분이, 할아버지가 그 3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 하시고 계시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치셨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뭔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외할아버지가 그 시대 분치고 굉장히 남자 분치고 굉장히 선하셨고, 할머니는 그 시대 분치고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진짜 힘들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초가집의 마루 있죠. 거기서 혼자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결혼에 대해서도 좀 이어서 시대별로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옛날에는 이 결혼 풍습이 이게 다 대부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서로 모르셨대요. 근데 비하인드 썰로 알게 된 거는, 친할아버지가 그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 일 때문에 가신 적이 있으시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시집 오는 내 예비 신부가 궁금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몰래 한번 봤었나 봐요. 뭔가 마음에 드셨나 보지. 그래서 어쨌든 결혼식 당일날 이제 할머니도 얼마나 긴장되셨겠어요. 근데 딱 할아버지를 본 순간 fall in love. 아니,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굉장히 잘생기셨고 키도 그 시대 분치고 크신 편이었어요. 18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잘 사셨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틀린 정보들만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고요.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분명히 그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고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의 어떤 옛날 얘기는 상상 초월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터지잖아요. 이때 얘기도 되게 좀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우선 외할머니는 6.25 때 첫째 아들을 낳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 외삼촌인 거죠. 근데 그때 피난을 다녔어야 했다 보니까 그때 첫째 아들을 잃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 그때 그거에 대해서 실감을 사실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뵌 적이 없는 정말 갓난아기 때 돌아가신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아무래도 할머니가 96세까지 사셨다 보니까 그 옛날의 일들에 대해서 무뎌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좀 상처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때 선망 증세가 되게 심하셨는데 그때 내 가랑이 사이에 애가 죽어간다. 그리고 밥 달라고 맨날 운다. 제발 얘 좀 어떻게 밥 좀 먹여라.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신경질 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한테도 그게 엄청난 상처지 않으셨을까. 사실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불효는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외할머니는 자식들을 먼저 한 2분 정도를 먼저 이렇게 보냈으니까 아무래도 그 상처가 굉장히 크셨을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아무튼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제가 감히 상상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밥을 그렇게 차리셨대요. 그때 저는 외할머니가 밥 차렸다는 얘기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밥을 그렇게 차렸대? 막 밥을 그렇게 차렸대요. 무서워서.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여라고 하면서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역사를 배웠잖아요. 그때 진짜 정말 잔인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밥을 차렸냐? 그렇게 밤에 빨갱이들이랑 우리나라 국군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밥을 차려달라고 했대요. 이제 빨갱이들은 너 국군들한테 밥을 차려줬냐? 그러면은 안 차려줬다고 해야지. 안 죽기 싫으면 총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안 차려줬다고 해야지. 그러면 또 안 차려줬다. 그럼 또 밥을 차려줘. 그럼 또 우리나라 국군이 와가지고 너 밥 차려줬어 안 차렸어? 밥 차려줬어 안 차렸어? 이러면은 안 차려줬다고 해야지. 죽기 싫으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밥을 진짜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그렇게 밥을 차려줬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6.25 때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 6.25 때 친할머니가 그때는 굉장히 애기였나 봐요. 아마 제 생각에 추정키로는 잠깐만 연세가 어디 보자 한 10대 청소년 정도 됐겠다.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친할머니는 그냥 집에서 사셨대요. 집인지 피난을 간 어떤 피난처인지 아무튼 거기서 사셨대요. 근데 친할머니의 그 친언니분은 토굴 생활을 했대요. 저는 몰랐죠. 역사책에서는 이런 얘기는 없거든. 왜 토굴 생활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처녀여서. 그러니까 같은 군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처녀들을 데려왔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군인들인지 우리나라 국군인 건지 빨갱이들인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잡아갔대요. 이제 어쨌든 할머니는 어린 소녀니까 데려가진 않는데 이제 처녀들 한 10대 후반서부터겠죠? 거기서부터는 많이 데려가나 봐요. 그래서 토굴 생활을 했대요. 참 씁쓸하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빨갱이도 6.25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같은 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튼 이해가 안 가요. 뭐 그랬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6.25 전쟁. 저희 친할아버지가 장남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했어야 했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피난을 갔는데 그때 빨갱이들한테 총상을 당했대요. 도망치다가 다리에 총을 맞았대요. 저는 그거를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그래 니네 할아버지 총 맞았었단다 피난 가다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친할아버지한테 남동생이 2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작은 할아버지들인 거죠. 근데 둘째 동생이 굉장히 잘생겼고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근데 그때 빨갱이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끌려가셨대요. 빨갱이라고 했다. 그때 끌려갔을 때 그러면서 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빨갱이들이 그놈 참 잘생겼다 하고 데려갔대요. 참 그때 친할아버지한테는 그게 굉장히 상처셨나 봐요. 그렇게 끌려가서는 돌아오지 못하셨으니까 돌아가셨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는 모른대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슬픈 거죠. 같은 민족끼리 뭔가 이념을 두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죽이고 한다는 게 갑자기 또 든 생각. 이거는 정말 그냥 그 시대상이랑 그 시대 순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거랑 정말 상관없는 건데 할머니가 이게 좀 몸이 불편하세요. 이게 왼쪽이 마비가 되셨거든요. 왼쪽이. 그러다 보니까 샤워하실 때 좀 불편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면 샤워를 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샤워시켜드리고 저는 이제 좀 도와드리는 그거였는데 할머니 몸에 로션을 발라드리는데 몸에 엄청 시커먼 큰 점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타투를 또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점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할머니 근데 이 점 같은 건 뭐예요? 했더니 그때 할머니가 동무들이랑 이렇게 떴대요. 뭘 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떴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문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우정템들 있잖아요. 우정 반지, 뭐 약간 우정모 그것처럼 우정 타투를 하셨나 봐요. 그냥 이쁘게 한 것도 그냥 시커먼 한 점이야.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되게 멋쟁이셨구나. 사실 저는 친할머니는 이렇게 막 꾸미는 거를 잘 못하셔가지고 되게 수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무들과 같이 문신을 떴다? 되게 좀 신기했던, 되게 좀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됐던 일화였죠. 옛날에는 그렇게 좀 친구들끼리 뜨는 문화가 있었나 보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역사 학자분들, 쌤들 알려주세요. 생각이 안 나요.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근데 저는 막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그분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훨훨 날아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 텐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어쨌든 살면서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해가 가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제강점기 그때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도 겪고 그 6.25 전쟁도 겪고 5공화국도 겪고 지금까지 사셨으니까 얼마나 이 요즘 시대가 좋아 보이겠어요. 저는 막 지금 이것도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스워 보일까요? 진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서